21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의 셀에 입력하려면 셀에 문자를 입력한 후 채우기의 핸들을 드래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가라는 글자를 입력해 두고요. 이렇게 채우기의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의 셀에 입력할 수가 있죠. 그 다음 2번 볼게요. 두 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자동 채우기 기능을 해제할 수 있으며 선택한 값은 인접한 셀에 복사되고 데이터가 연속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여기서 핵심은 컨트롤 키를 누를 경우 선택한 값이 인접한 셀에 복사되고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연속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주목해서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과 2라는 부분을 두 개 이상의 셀이죠.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끌어보면 1과 2의 차이만큼 연속으로 데이터가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3으로 바꾸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셀을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끌게 되면 1과 3의 차이 2만큼 연속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채워지게 되겠죠. 뭐 어쨌거나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고 자, 어쨌거나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채우기 핸들 위에 플러스 표시가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게 되면 인접한 셀, 바로 아래쪽 셀에 똑같이 선택한 범위에 있는 1과 3이 연속해서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과 3의 차이만큼 자동 채우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셀에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연속으로 데이터가 확장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일정 범위 내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범위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입력한 후 바로 이어서 Shift Enter 키를 누른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죠? 바로 Ctrl 플러스 Enter 키를 눌러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정 범위 내에 동일한 데이터, 여기에선 가라는 데이터를 입력한다라고 할 때 Shift Enter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연속해서 데이터가 채워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을 보도록 할게요. 4번,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사용자 지정 목록에는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 조합만 포함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값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게 되면 값을 병정 이렇게 채워지게 되죠. 1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끌게 되면 1, 2, 3, 4, 5월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지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파일에 가서 옵션이라는 곳에 가서 고급이라는 곳을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게 되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값을 병정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 때 여기에 있는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1, 2, 3 이렇게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옵션에 가서 똑같이 고급에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선택하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미리 선택해 두었던 J2에서 J4까지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져오기라고 해보면 텍스트가 없는 셀은 무시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사용자 지정 목록에 추가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죠. 텍스트만 있거나 텍스트와 숫자의 조합이어야지 텍스트 자체가 없는 셀은 여기 무시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따라서 4번도 옳다. 그래서 3번 컨트롤 엔터가 되어야 되는데 Shift 엔터 되어 있는 3번이 옳지 않다.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영어가 중간값을 초과하면서 성명의 두 번째 문자가 0인 데이터를 필터링하고자 한다. 다음 중 고급 필터 실행을 위한 조건의 입력 값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는 실제로 정답 부분을 고급 필터로 구현해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에서 보면 영어가 중간값을 초과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각 성명에 해당하는 영어 점수가 영어 전체의 중간값을 초과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선 정답에 사용된 조건 범위는 이것으로 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영어 중간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식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edia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중간값을 구해줬죠. 즉 영어 전체의 중간값은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값을 구해서 보면 86이라는 값이 구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영어 값이 86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대략 그 값들을 살펴보면 지금 여기 있는 영어 점수에서 90, 91, 92, 87 정도가 해당되고요. 각각 강영주, 박강영, 박영애리, 이영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두 번째 문자가 0인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박강영은 영어 점수는 중간값을 초과하지만 0이라는 글자가 세 번째에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필터링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고급 필터를 구해주는 방법은 데이터에 가서 고급이라는 부분을 눌러주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해주고 목록 범위에 이렇게 지정해주고요. 조건 범위를 이렇게 정답에 해당하는 조건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위치 조정해 주고요.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데이터가 필터링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엑셀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이렇게 false라는 값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false라는 값이 나와 있죠. 여기에 false라는 값이 나온 이유는 여기 식을 보면 D2는 뭐예요? 바로 강동식이라는 사람의 영어 점수이죠. 영어 점수가 80입니다. 아까 영어 점수의 중간값은 86이었죠. 80은 86을 초과할 수 없죠. 거짓이죠. 그래서 false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논리식, 수식의 결과값이 true나 false로 나오는 경우 논리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논리식의 결과값이 사용되었을 경우에 어디에? 고급 필터의 조건 범위에 논리식의 결과값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조건 범위의 필드 이름에 목록 범위의 필드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보기에 있는 3번과 4번은 영어라고 되어 있죠. 이 영어는 어디에 있어요? 목록 범위의 필드 이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1번과 2번 둘 중에 답이 될 텐데 두 번째 조건이 있죠. 성명의 두 번째 문자가 0인 경우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살펴보면 차이점은 별 표시냐 물음표 표시냐 이 차이만 잘 가려주면 되겠죠. 조건 범위에 이렇게 와일드 카드 문자 에스테리스크 별 표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별 표시는 임의의 문자를 모두 받아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엑셀 공부를 처음 하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0이라는 글자가 중간에 있을 경우 정도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별 표시는 임의의 문자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했죠. 임의의 문자라는 뜻은 여기에 글자가 하나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올 수도 있고 심지어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0이라는 글자가 제일 처음에 올 수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올 수도 있고 중간에 올 수도 있고 0 앞에 한 글자가 올 수도 있고 두 글자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글자가 올 수도 있고 0 뒤에 한 글자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글자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0을 포함한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반면 물음표라는 것은 하나의 글자를 지칭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음표를 하나 쓰게 되면 한 자리 한 글자라는 뜻이 되죠. 물음표를 두 개 쓰면 두 자리 두 글자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0 앞에 하나의 글자가 온다는 뜻이죠. 따라서 0이라는 글자는 두 번째 문자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뒤에는 별 표시가 붙었다. 그래서 글자가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올 수도 있고 그것은 상관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영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0 앞에 한 글자가 있고 0 뒤에는 아무 글자 없죠. 박영애리를 보면 0 앞에 한 글자 있고요.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이 두 번째 문자가 되고 뒤쪽에는 두 개의 글자가 있지만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 별 표시로 지칭해 줬기 때문에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이라는 글자를 포함하도록 고급 필터를 수행해 주게 된다면 박강영이라는 사람도 영어 점수가 중간값을 초과하기 때문에 여기 필터의 결과값이 잡히게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정답은 목록 범위에 없는 필드 이름을 사용한 2번과 1번 중에서 두 번째 글자가 0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음표가 사용이 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23번
보면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왼쪽 그림의 B2에서 B5 영역 여기죠. 이 영역에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소속이 분리되도록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 예제로 와서 B2에서 B5를 선택하고요. 텍스트 나누기 선택한 다음에 너비가 일정함 선택해 줘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음 누른 다음에 이렇게 구분선이라는 부분을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통과 시설과 사이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다음 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보기를 살펴보면 텍스트 마법사 2단계에서 구분선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구분선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한다. 자, 이렇게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 2단계 부분이고요. 1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선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해주면 이 부분에서 텍스트를 나눌 수 있겠죠. 일단 2번은 제껴두고요.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구분선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한다. 2번 클릭한다. 이 부분을 선택하고 2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구분선을 삭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를 보면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면 된다. 이렇게 클릭해 주면 계속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취소 누르도록 할게요. 2번이 잘못되었는데 2번이 잘못된 이유는 분할하려는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행과 열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B2에서 B5를 선택했다는 뜻은 어쨌거나 B열 하나만 지정이 된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A열과 B열 두 개의 열이 지정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텍스트 나누기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 이와 같이 오류가 뜨게 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한 번에 한 열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은 여러 개가 있어도 되지만 열은 하나여야 합니다. 한 열에 있는 셀만 선택해서 다시 실행하십시오 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잘못되었죠. 분할하려는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행과 열의 개수는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4번입니다. 다음 중 엑셀의 오차 막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첫 번째, 3차원 차트는 오차 막대를 표시할 수 없다. 자, 실제로 엑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차 막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차트 요소 추가해서 오차 막대에서 우리가 표준 오차라는 것을 선택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렇게 오차 막대라는 것이 생겼고요. 이 상태에서 차트 종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선택해 보면 이렇게 오차 막대가 표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3차원 차트는 오차 막대를 표시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 보면 차트의 고정값, 백분율,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사용자 지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오차량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엑셀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오차 막대 부분을 선택하고 오차 막대 서식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오차량을 표시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3번이 잘못되었죠. 3번이 잘못된 이유는 오차 막대를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양의 값, 음의 값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모두라는 옵션이 하나 더 있죠. 방향성에서 보면 모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의 값, 양의 값 빼고도 모두라는 부분 세 가지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 분산형과 거품형 차트에는 세로 오차 막대, 가로 오차 막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 차트의 종류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분산형에서 거품형 차트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차 막대를 추가해 보도록 하죠. 표준 편차도 추가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렇게 보면요. 세로 오차 막대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가로 오차 막대라는 부분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형과 거품형 차트에는 세로 오차 막대, 가로 오차 막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옳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모두 양의 값, 음의 값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데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다.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워크시트의 데이트 목록에 윤곽 설정을 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그룹하여 요약하려는 데이트 목록이 있는 경우 데이트의 최대 8개 수준의 윤곽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엑셀로 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윤곽이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윤곽선에서 부분합이라는 것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현재 8개 수준까지 윤곽을 설정해 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부분합에 들어가서 윤곽을 하나 더 설정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8개까지 설정이 되어 있고요.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윤곽은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대 8개 수준의 윤곽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플러스 마이너스 등의 윤곽 기호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엑셀 옵션에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일이라는 곳에 가서 옵션이라는 곳을 눌러주고요. 고급 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이 워크시트의 표시 옵션이라는 부분에서 윤곽을 설정한 경우 윤곽 기호 표시에 현재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윤곽 기호가 나타나는 것이죠. 체크를 풀면 표시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에 설정된 윤곽을 제거하면 윤곽 기호와 함께 요약 정보가 표시된 원본 데이터도 삭제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되었고요. 한번 보도록 하고 우선 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윤곽을 만들 때나 만든 후에 윤곽에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윤곽에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은 여기 윤곽선이라는 부분에서 런처 버튼을 누른 다음에 스타일을 적용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번이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이유는 이렇게 윤곽 기호가 설정이 된 경우에 윤곽선에 가서 그룹 해제라는 부분에서 윤곽 지우기라는 부분을 눌러 볼게요. 자, 누르는 경우에 여기에 있는 원본 데이터가 삭제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자, 윤곽 지우기 눌러보면 그렇죠.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되었죠. 원본 데이터도 삭제된다라고 했는데 삭제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